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상 해설을 통해 이번 주 우리나라 날씨를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포근하게 비치지만 아침과 저녁은 제법 선선한 기운이 감돌며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맑은 하늘이 오래가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수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다시 비 소식이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짧게 쏟아지고 그치는 형태가 아니라 며칠 동안 꾸준히 이어지며 누적 강수량을 키우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부터 일자별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전날 우리나라 상공에 자리하던 북쪽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섞이지 못하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겠습니다. 이 때문에 아침 공기는 한층 더 차갑게 느껴지겠고 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를 기압 고도선으로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 주변 5,500m 상공에서 나타나는 숫자가 북태평양 무기압의 가장자리 기준선인 5,880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곧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동풍 계열의 강한 바람입니다. 고기압의 시계 방향 흐름에 의해 동해안 일부 지역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쪽 지역이 동쪽보다 기온이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주요 도시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전국 대부분은 쌀쌀하겠지만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전날 북동쪽에 자리 잡았던 고기압이 일본 홋카이도 부근까지 물러나면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류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활동 중인 태풍 나가사와 태풍 너구리의 저기압 흐름 때문인데요. 이 두 태풍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남풍 계열 바람이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기온이 다시 상승하겠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보다 화요일은 확실히 기온이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 정도로 한결 따뜻해진 날씨를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이후의 강수 전망입니다. 이번 비의 핵심은 정체전선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 중부 부근에서 부딪히며 며칠 동안 강수대를 머무르게 합니다. 특히 현재 홍콩 인근에 위치한 18호 태풍 나가사가 막대한 수증기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어 강수대의 비구름이 쉽게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850헥토파스칼, 즉 약 1500m 상공의 하층 제트류 흐름이 수증기를 한반도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실어 나르며 정체전선의 비구름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ECMWM 모델 분석을 통해 보면 이번 비는 충청 지역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며칠 동안 꾸준히 내리면서 상당한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형태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지속되는 비로 인해 하천 범람이나 저지대 침수 같은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는 초반에는 쌀쌀한 가을 날씨로 시작하지만 태풍과 정체전선의 상호작용으로 주 중반부터는 장기간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날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와 함께 생활 속 안전 대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날씨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안전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오늘 맑은 가을 하늘이 이어지지만 공기 자체는 차갑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15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해 겉옷이 필요합니다. 낮 동안에는 햇살이 퍼지면서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이 불어 실제 체감은 2, 3도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생활 측면에서는 공기가 건조해 피부 건조증이나 호흡기 질환에 민감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요일 이후 기온이 오르고
수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마처럼 비가 이어질 예정이라 수도권 주민들은 오늘을 대비 준비의 시간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원 영서. 내륙 산지는 아침 최저가 12에서 14도까지 떨어져 한층 더 차갑습니다. 낮에도 20도에서 22도 정도로 머물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이런 날씨는 호흡기 질환자, 특히 노약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또한 산지 지역은 내일부터 기압골과 동풍이 겹치면서 국지적인 소나기 가능성이 있어 오늘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에는 날씨 변화를 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 영동. 영동 지역은 동풍이 직접적으로 불어들어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해안가에는 약한 비가 스칠 가능성도 있고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21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수요일 이후 정체전선이 강하게 형성되면 장시간 비가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 오늘부터 집안 점검이나 배수로 정비 같은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충청권. 충북과 충남 지역은 오늘까지는 대체로 맑은 편이지만 기압 변화로 오후부터 구름이 점점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2에서 24도로 선선합니다. 충청권은 이번 주 정체전선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서 수요일 이후에는 장기간의 비가 이어지면서 가장 많은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지역 중 하나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천 주변, 저지대 거주자분들은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비닐하우스, 논밭 배수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남권. 호남 지역은 서쪽에서 넘어온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약간 높습니다. 전주, 광주 등 주요 도시는 24에서 26도까지 오르며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해안 지역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은 조금 더 선선합니다. 전남 동부 해안은 국지적으로 산발적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으니 활동 시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요일 이후에는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확장되면서 호남권에도 강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영남권. 경북 내륙은 낮 최고 기온 23에서 24도, 경남 내륙은 25에서 26도 정도로 비교적 온화합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강한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오늘 밤부터 짧게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 등 동해안 도시들은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파도가 높게 일 수 있어 해안가 활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제주는 오늘 오전까지는 맑은 하늘이 보이지만 오후로 갈수록 구름이 많아지고 남쪽 먼 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28도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으며 습도도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해지면서 해상 물결도 점점 거세지고 있어 오늘 밤부터는 여객선 운항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 역시 지연 가능성이 있어 여행객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정리. 수도권, 오늘은 맑지만 선선, 곧 다가올 정체전선 대비 필요. 강원 영동,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 바람 강하고 약한 비 가능. 충청권, 수요일 이후 정체전선 최다 누적 강수 위험 지역. 호남권, 오늘은 포근하지만 곧 비구름대 남하 가능. 영남권, 내륙은 온화, 동해안은 강풍과 파도 유의. 제주도, 오늘 오후부터 구름, 바람 강해지고 해상 교통 차질 우려. 슈퍼태풍 라가사, 그리고 연쇄태풍의 그림자, 9월 말 동부가 기상 대혼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한 일기예보가 아닌 올가을 동부가 전역을 뒤흔들 초대형 기상 시나리오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 하나의 태풍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경로와 성격을 가진 연속 태풍의 파도입니다. 이들의 영향이 겹치면서 한반도는 물론 일본, 동남아까지 거대한 재난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라가사, 거대한 수증기 공급원. 현재 라가사는 홍콩 인근 남중국해 해역을 중심으로 맹렬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 920헥토파스칼,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5m, 시속 200km 이상. 이는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슈퍼 태풍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상 경로는 24일 홍콩을 스쳐 지나 25일에는 베트남 북부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한반도를 향하지 않지만 문제는 나가사가 뿜어내는 막대한 수증기입니다. 이 수증기가 북쪽의 한랭 고기압과 충돌하며 우리나라 중부를 가로지르는 정체전선을 강화시켜 며칠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비구름을 양산하게 됩니다. 충청권, 호남권, 수도권이 특히 위험합니다. 단시간 폭우가 아니라 사흘 이상 이어지는 장마성 호우로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교통마비가 잇따를 수 있습니다. 제19호 태풍, 일본을 향하는 동쪽의 위협. 한편 필리핀 동쪽 해상에선 이미 제19호 태풍이 발생하여 북상 중입니다. 예측 모델을 보면 29일 전후 일본 동쪽 해역을 따라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한반도 상륙 가능성은 낮지만 문제는 그 간접 영향입니다. 19호 태풍이 북상하면서 만들어내는 저기압 흐름이 동해안을 향해 강한 동풍을 불러옵니다. 이 바람은 동해안 산맥을 타고 오르며 동풍성 폭우, 오로그래픽 레인을 일으키고 항만과 어업, 그리고 동해안 인근 도시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제20호 태풍 가능성, 남쪽에서 또 다른 변수. 필리핀 남쪽 바다에선 새로운 열대저압부가 서서히 발달 중입니다. 아직은 약하지만 수일 내에 제20호 태풍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10월 초 남중국해와 동남아를 휩쓸며 또다시 한반도 정체전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9월 말과 10월 초는 태풍의 계단 같은 구조입니다. 하나가 지나가기 전에 또 하나가 영향을 주고 그 에너지가 끊임없이 북쪽으로 공급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상학적 해석, 상층 500헥토파스칼, 약 5,500m, 차가운 북서풍이 내려오며 한랭전선대를 강화. 하층 850헥토파스칼, 약 1,500m, 라가사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남풍이 지속 공급. 정체전선, 두 공기가 맞부딪히며 한반도 중부를 따라 형성, 며칠간 움직이지 않음. 이 조합은 마치 거대한 기상폭탄 장치와도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찬 공기가, 다른 한쪽에서는 무한한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전선은 끊임없이 비구름을 만들어냅니다. 지역별 주요 위험, 수도권 충청, 장기간 지속되는 호우, 약 누적 200mm 이상 가능, 도시 침수 교통마비 위험, 호남, 지형성 폭우와 겹쳐 산사태 농경지 침수 우려, 제주 남해안, 태풍 간접 영향으로 풍랑 강풍, 항공편 여객선 운항 타질 우려, 동해안, 19호 태풍 간접 영향, 동풍 폭우와 강풍, 항만 어업 피해 가능. 9월 말 기상재난의 교차로. 우리가 맞이할 9월 말은 단순한 태풍 한두 개의 영향이 아닙니다. 남쪽에선 라가사가 끊임없는 수증기를 밀어올리고 동쪽에선 19호 태풍이 동해안을 압박하며 남해에서는 20호 태풍 후보가 추가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기상 전탱터가 될 수 있으며 올해 가장 위험한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슈퍼태풍 라가사와 연쇄태풍의 포위망, 9월 말 한반도는 기상재난의 정점에 선다.